자, 메뉴바에 여기 펜툴이 여기 있고요. 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펜 모양이 생긴 게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얘는 펜툴이고요, 그 밑에는 커버처 툴이에요. 그죠? 자, 얘는 원래 구형 버전은 없어요. 커버처 툴은 신형 버전에만 있는 건데, 얘는 펜툴이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헷갈리니까 요것만 쓸 거예요. 근데 가끔씩 학생 중에 요걸로 막 하면서 선생님 왜 저는 선생님처럼 안 되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얘는 커버처 툴이에요. 이름부터가 아예 달라요. 아이콘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자, 펜툴. 자, 얘는 어떤 때 쓰느냐, 우리가 도형 혹은 뭔가 형태를 만들 때 앵커와 패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벡터 기반이 그래요. 앵커들을 이어주는 패스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패스가 직선이냐 혹은 베지어 곡선이냐에 따라서 그 외형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 앵커의 위치랑 패스의 각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얘는 비율이 어떻게 되든 동일한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용량의 그 증가가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맵은 점을 하나씩 다 저장하고 있지만 얘들은 그냥 그 앵커끼리의 뭐 거리, 비율, 뭐 혹은 그 두 개를 이어주는 패스의 어떤 각도,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돼서 크기에 대한 이미지의 어떤 그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얘는 앵커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그냥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앵커가 추가되면서 다음 선으로 가야 되는 요 패스 있죠, 얘가 이렇게 그냥 가이드로 만들어져요. 얘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펜툴 우하단에 O자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자, 그때 클릭하면 도형이 마무리가 돼요. 자, 얘는 모양은 이렇게 삐뚤빼뚤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박스 이런 것과 성질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빈 공간에서 제가 클릭을 하면 이 위쪽에 상단에 저 컨트롤 패널에 No Select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얘는 다음에 만들어질 도형에 대한 속성의 옵션을 미리 결정해 놓는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블랙 앤 화이트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만약에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여기를 색깔을 임의의 색깔로 주고 스트로크 값도 뭐 좀 이렇게 주면 얘와는 다른 결과치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펜툴을 갈 때마다 여기 안쪽에 필 컬러가 계속 가변하면서 이렇게 채워져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안쪽에 필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앵커와 패스를 잇는 요 안쪽을 무조건 이렇게 필로 채우려는 이 속성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래서 내가 변하는 모양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채워질 거에 대한 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모양이 계속 변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 마지막적으로 여기 가서 아까처럼 O자가 됐을 때 클릭을 해주셔야 이렇게 닫힌 도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다가 닫힌 도형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쯤에서 그냥 끝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이렉트 셀렉트가 활성화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주면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말했지만 요 안쪽에 필 컬러는 그냥 채워지는 거라서 필 컬러를 없애버리면 그냥 선으로만 이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다가 여기를 다시 닫고 싶어요. 여기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놨지만 요걸 그냥 도형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법. 자, 복제해서 해볼게요. 지금까지 썼던 방법은 닫힌 두 개의 선을 닫아라, 묶어줘라, 조인해줘라. 그게 바로 조인 툴이죠. 우클릭하면 여기 조인 있죠. 자, 요걸로 닫아줄 수도 있고,
컨트롤 J를 통해서 단축키로 컨트롤 J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어요. 자, 요게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고, 펜툴로 닫는 방법은,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앵커, 여기가 마지막에 썼던 앵커잖아요. 혹은 열려있는 점의 끝단에 있는 앵커잖아요. 자, 그쪽을 펜툴로 가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이 열려있는 앵커로 제가 가는 순간 커서의 우하단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슬래시 마크가 되거든요. 자, 그때 클릭하시면 마지막에 이었던 앵커를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와 얘를 이어주면 얘도 이것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닫힌 도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전에도 썼지만 여기서 우리가 앵커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펜툴 상태에서 누르고 계시면 Add 앵커 포인트로 해서 플러스 마크가 있는 펜툴 있죠. 자, 얘로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패스 위에 앵커가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앵커가 여기 추가돼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해지죠. 이제 자, 근데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펜툴로 처음에 이렇게 찍어요. 찍고 나서 컨트롤 누른 채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꽤 사람들이 실수로. 그러면 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앵커가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죠? 자, 이렇게 뺐을 때는 아무 이상 없지만 펜툴로 빈 공간을 클릭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앵커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에 빈 공간에 진짜. 그러면 요런 애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뷰에서 크리에이트 요거, 아니 그냥 아웃라인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앵커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얘는 단축키 컨트롤 Y로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왜 설명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도형 같은 걸 막 이렇게 해서 뭐 디바이드든 혹은 뭐 패스파인더에 있는 유나이트든 이걸 쓰려고 하다 보면 가끔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은 잘 되는데 오류날 때가 있어요. 여기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그러면 요런 실수로 요렇게 앵커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앵커만 선택해서 델리트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앵커를 지우는 방법은 또 있었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앵커를 여기다가 선에다가 여러 개 추가해 볼게요. Add 앵커 포인트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러 개를 했는데, 사실 직선에 이렇게 많은 앵커가 필요가 없어서 앵커를 좀 빼고 싶다 하실 때는 그 밑에 있는 앵커 델리트 앵커 포인트 툴, 이걸로 이렇게 필요 없는 애를 지워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우리가 일전에 했던 요거 다이렉트 셀렉트로 지우는 것과의 차이는 뭐냐면, 다이렉트 셀렉트로 지우면 이렇게 패스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연결된 패스가. 근데 요거 델리트 앵커로 지우면 남은 앵커들끼리 이어주려는 속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형이 무너지지 않고 지울 수가 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클릭해서 직선들을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곡선을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곡선. 자, 그럴 때는 펜툴로, 자, 원래 이렇게 클릭해서 직선들로 만들어냈지만 이번에는 잡고 끌면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되죠? 자, 근데 차이가, 직선으로 했을 때는 그냥 이런 거 없었는데 곡선으로 하면 베지어 곡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베지어 핸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앵커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 곡선을 만들 때 도와주는 지렛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쓰실 거,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 이거 앵커 포인트 이거 지워야 되나? 이거 지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 방금 썼던 애가 곡선이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는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쓸 수가 있고, 잡아 끌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곡선을 계속 쓸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다시 직선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지막 갔던 앵커에 가시면 이렇게 V자로 바뀌어요. V자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A자 같이 생긴 요게 생기는데, 그때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베지어 한쪽이 날아가면서 다시 직선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났는데 저는 이쪽에 곡선을 쓰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미 만든 도형을 가지고 이 패스의 속성을 곡선 혹은 직선으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다 만든 도형을. 그럴 때는 펜 툴 안쪽에 여기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아까 방금 전에 썼던 그 IL을 크게 만들어 놓은 도구가 있거든요. 자, 아까 걔는 펜 툴 진행 중에 썼던 거고, 얘는 모든 게 종료된 상황에서 속성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자, 잡아 끌면 곡선이 되고요. 이렇게 곡선이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앵커를 클릭하면 직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클릭했을 때랑 잡아 끌었을 때 요거 펜 툴 처음에 만들 때랑 똑같죠? 그냥 클릭해서 만들면 직선으로 만들어지고 잡아 끌면 곡선이 됐잖아요. 그 기억을 상기하시면서 직선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클릭, 그 다음에 곡선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잡아서 끌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이드가 되는 베지어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변형이 됐던 거, 요것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어제 안 했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끼리 이제 연결한다고 치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결한다고 치면 두 개를 잡고 조인, 컨트롤 J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얘와 얘가 여기 있는 앵커 두 개가 중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확히. 아까는 얘네 두 개를 그냥 이어주는 거였고, 앵커 얘랑 얘가 요 중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우클릭해서 두 개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여기 에버리지라고 있어요. 에버리지. 자, 얘를 누르면 옵션 창이 뜨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 뭐 가로로 할 거냐 뭐 세로로 할 거냐인데 우리는 요걸로 할 거예요. 보스. 이건 뭐냐면 두 개 사이를 정확히 등분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하라라는 옵션이거든요. 자, 얘를 오케이 해보시면 이렇게 정확히 중간에서 만나도록 배치가 재조정됩니다. 자, 근데 얘들은 합병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만 이동되어 있지, 다시 해보면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버리지 이후에 두 개를 잡고 컨트롤 J로 조인까지 해주셔야겠죠. 뭔지 아시겠죠? 아까 그냥 기본 상태에서 조인을 했을 때는 얘랑 얘를 그냥 조인했을 때를 두 개 이어주는 그냥 패스를 만들면서 그냥 연결을 해버려요. 이렇게 요거.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위치 이동을 통해서 중간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에버리지, 얘랑 얘를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에버리지를 통해서 중간에서 보스 만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조인해줘야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차이 이해하시죠? 처음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연결선만 만드는 거고, 에버리지는 중간에서 아예 위치 이동을 통해서 중간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어제 했던 예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또 라인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다. 이렇게 X자로 크로스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꼬투리 두 개를 없애서 여기서 만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방법, 자, 펜 툴과 요거 자르는 툴을 이용해서 해보면, 자, 처음에 저는 윗선에서 add anchor 포인트로 여기 중간점을 만나서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앵커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패스를 없애버릴 거예요. 자, 패스가 선택됐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이렉트 셀렉트로 이쪽 패스 위에다 올라가면 원래는 다이렉트 셀렉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패스에 정확히 딱 닿는 순간 밑에 쪽에 검은색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요. 그때 선택을 해주셔야 정확히 위치값을 정확히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를 없애버렸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선도 동일하죠. 밑에 있는 선도 여기 요만큼 없애야 되니까 add anchor 포인트로 여기서 찍어주시고 여기 가서 패스를 없애버리죠. 끝에 있는 앵커도 치우시고 그 다음 얘네 두 개를 잡아서 조인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X자로 있던 애를 V자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Y를 눌러서 혹시 내가 놓친 앵커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있으시면 그쪽에 가서 지워 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선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을, 방금은 요거 다이렉트 셀렉트로 지웠는데 요런 방법도 있어요. 선이나 혹은 도형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중간에 얘를 자르는 게, 요거 델리트로 혹은 애드로 해서 지금 포인트를 추가한 다음에 했는데, 여기 밑에 쪽에서 도형에서 하나 둘셋 네번 세 번 내려가면 지우개 안쪽에 시저라는 툴이 있거든요. 시저, 가위죠, 가위. 자, 가위로 요 아이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혹은 얘도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앵커를 애드 앵커 포인트로 앵커를 추가한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리기까지 돼 있어요. 얘는, 그죠? 이렇게 잘려져 있죠.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려진 겁니다, 아예. 그래서 요 기능까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잘린 애들을 다시 합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앵커 2개 잡아서 컨트롤 J로 조인해주면 다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을, 패스를 자르고 앵커를 추가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중간 값을 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요것만 아셔도 일러스트의 대부분의 중요 기능을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